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야 윤리위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죠. 성희롱성 발언이다. 물론 직접 피해자는 김남국 의원이겠지만 그 자리에는 수많은 여성 보좌관들과 일반 보좌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았다.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초유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걸 주도했던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것도 모자르다.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달라요, 우리랑. 자, 국민의힘은 반면에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심의를 열겠죠. 7시에 있다는데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한번 촉이 좋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습니까?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안 부부싸움하고 나왔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표정 안 좋아요 지금. 나 정말 알았어요. 내가 아무 일 없습니다. 내가 잘해줄게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후 7시 회의를 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비위, 뭐 그다음에 뇌물수수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처음 발단의 시작이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윤리위원회에서 얘네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올해 초에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행위를 한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지금 성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그 A 회사 사람 대표를 만나서 입을 좀 다물어라. 당신이 다무는 조건으로 7억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했더니 7억을 나한테 투자하지 말고 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해라. 그러면 그 증거로 확인서 각서를 써라.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 관련된 거는 최근의 일이고 또 제3의 당사자인 김철근 실장이 존재하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옛날 거보다는 지금 이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증거인멸에서 왜 했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이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료가. 네, 증거 네, 자료가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상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김청근 실장이 어쨌든 뭔가 합의하고 뭐 각서를 써주고 이런 거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김철근 실장은 왜 그런 각서를 썼을까 그렇죠. 의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다고 그랬을까? 뭐 7억이라며. 근데 뭐 본인은 자기 개인적 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과 연관된 그 이제 성상납 의혹이 있는 사람과 연관된 일이잖아요. 그 의혹을 제기했던 분과 연관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김철근 실장이 7억이 없어요. 근데 7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어떻게 썼을까? 그러면은 그 돈은 자기가 마련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썼을 거잖아요. 물론 그러겠죠? 지금 현재는 그 돈을 투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투자할 수도 마련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을 누가 원래는 줄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 비트코인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돈을 번 이준석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였죠. 그건 노영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생각 그렇고 네. 우리 교수님 생각은 뭔데요? 저는 노영희의 생각에 얹어가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얹혀갑니다.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노영희의 생각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합리적일까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왜 이러세요? 뭘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니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저 뭐 일반적이에요. 자 좋아요. 당규상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라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사실 무슨 의도인지도 매우 궁금하다. 나는 하늘 우러러 하늘 부끄러움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 해요. 그리고 경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 경고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리위원회에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보다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그렇지.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 것 가능성이 때문이잖아요. 있죠. 맞아요. 그럼 본인이 일단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는 건 인정하나 봐요? 이제 인정한다 안 한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걸 피해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윤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요 협박성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럼 그런 어떡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거예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계속 방송 나와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윤핵관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 기획된 거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그거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경고라도 나오는 순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은 그냥 난리가 날 거다. 나는 윤핵관을 향해서 이제 공격 모드로 돌아설 거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요즘 최근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에요. 뭐, 그 대통령에 열심히, 대해서도 아주 그러더라고. 용기의 청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윤핵관은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고 이상이 경고라도 뭐 징계가 나오는 순간 이제는 모두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리를 향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윤리가 만약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징계를 하게 되면 당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거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뭐 아시잖아요. 그분이 늘 이렇게 방송 나가서 말하는 거.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다 좋은데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보수 노무현이라고 그래요? 보수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게 뭐가 매치가 돼요? 아니요? 안 되는데 그 말은 사실은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칭찬이겠지.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윤리위가 열린다는 말이 돌면서부터 그 얘기가 갑자기 팍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 상당히 불쾌한 상당히 얘기죠. 그건 불쾌하지만 네, 불쾌한 또 얘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내가 또 그 정도 인물이 있네 이렇게 그건 생각할 이준석 생각이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예요. 그래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윤석열이죠. 알았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배현진 최고죠. 예. 이분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맨날 싸우고 서로 막 노룩 악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던데요. 쳐다나보고 근데 악수를 왜 하지? 나 같으면 악수도 안 할 것 같은데. 자, 보여주기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봉숭아학당이지. 아니 이거 다 봤잖아요.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네, 보셨잖아요. 그게 네. 진짜 뭐 하는 행동입니까? 창피해 죽겠어. 뭐 나는 관계 없는 당이지만 네. 정말 그 뭐 하는 행동입니까?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고 카메라 돌아가는데 거기서 대놓고 싸우잖아요. 그 뭐 반말하고 막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둘이 되게 유치해요. 예. 아니, 우리가 보기에.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일부러? 제 말은 의도적이라는 표현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아. 뭔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은 옛날에 홍준표 퀴즈 그렇죠.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윤핵관. 지금은 또 윤핵관에 윤핵관으로 완전히 됐어요? 돌아갔죠. 이야. 왜냐하면 그 당선인 대변인 했었잖아요. 김은혜 그렇죠? 그분이 예, 이제 예, 그만두고 예. 나오면서 그리고 다시 윤핵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윤핵관으로서의 뭘 활약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합류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합류한 사람 입장에서는 윤핵관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게 이준석을 향한 어떤 그 문제 제기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지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걸 또 대표라고 하면 그렇다더라도 좀 침착해야 되는데 그냥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 그 권성동 오늘 봤죠 양쪽에. 네, 이거 양쪽에. 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마이크까지 끄고. 마이크 끄고 막. 얼마나 황당하면 그게 무슨 지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제가 봉숭아학당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국민 볼 때는. 그러니까요. 좋아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여당 내 권력 투쟁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뭐 대선 지사 어쨌든 이기고 이제 본인의 캐릭터 살려가지고 정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이준석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국민의힘 사람들 속에는. 그런 데다가 1년이나 남았는데 이준석이 아직도 당대표라면서 정권을 휘두르게 되면 결국 공천을 다 날아가는 거다. 우리 팀은 다 죽는다. 이게 좀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게 항상 이래요. 그 전체적인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당내에서 내 이익, 내 위치 이걸 차지하려는 게 정말 중요한 동인 같더라고요. 민주당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다며. 나한테 물어봐. 참네요. 나는 사회를 볼 뿐인데 자기가 어제 비겁하게 토론회에서 만들지. 다 혼자 다 얘기하고 막 그 노영희 기사만 쓸 것이 내 이름 왜 쓰는 거야? 쓰지 마세요 내 이름 기자분들. 노영희 생각만 쓰세요. 어쨌든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그 원외 인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 대선 지선 토론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대선 지선에 대한 이 평가. 그래서 김준혁 그 한신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최진봉 교수 물론 30분 늦게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 안진걸, 박시영, 노영희 이제 이런 사람들이 토론을 했죠.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자기
대해서 기사가 좀 나갔는데 분량이 적게 나왔다고 열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쪼잔해가지고 큰일이야. 그래서 자, 좋아요. 어쨌든. 뭐 아까 그 얘기를 하면 윤석 대표하고 윤핵관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충돌하는 앞으로 거다. 충돌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혁신위원회랑을 띄웠었잖아요. 윤석 그랬죠, 대표가.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자잘한 사조직이다 그랬죠.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은 사실은 1년 뒤에 대표가 끝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공천 시스템 자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가는 만들려고 거야. 좀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서 네, 젊은 네, 세대나 네. 본인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윤핵관은 그걸 그냥 놓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자기들이 네. 그러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음 총선에서 윤핵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검사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만두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그걸 그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윤핵관들에게 지시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지시는 아니라도 뭔가 했을까요? 뭐 VIP의 뜻입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지시는 뭐 안 했을 수 있겠지. 직접 지시는 안 해도? 당연히 지시는 안 했을 수 있지만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또 흔들림이 없이 가게 하려면 네. 국민의힘의 전체 어떤 그 의원 분포가 윤핵관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래요. 주도가 돼야 네. 되고. 그래야 사실은 그 반발이 없겠죠. 만약에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살아야 되는데? 지지율 떨어지면 총선을 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그러면 자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서 선긋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 그러면 윤- 대통령이랑 윤석열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할 거란 얘기예요. 내 말은.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고 보호해야 되는 친위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민들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좌절시켰잖아. 누가 권성동이. 좌절 안 했어요. 권성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좌절 안 했거든요. 좌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30명 이상이 손들었잖아. 나 하겠다고. 나는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몰라지만 한 달밖에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분한테 그런 게 꼭 필요해?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네. 오. 지금 상황을 보세요. 그런데 이준석 그대로 내려봐두면 안 된다? 그렇지. 이준석이가 어디를 틀지도 모르는데다가 그렇지. 우리 만약에 목줄을 쥐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총선에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네,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거리두기 하여 거리두기. 누구랑? 윤석열 대통령하고 뭘 누구랑 맨날 물어봐.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해서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강조해서 알아들으시라고 내가 일부러 나한테 그 얘기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죠.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들려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시면 더 밀어드릴게요. 손잡고 나오라고는 안 하겠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칩시다? 그럼 오늘 7시에 윤리위는 어떤 결정 내릴까요? 저는 그래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물론 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정무적 판단을 수위의 해서 문제지. 수위의 문제인데 저는 경고가 나와도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고가 나오더라도 품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 대표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렇지. 근데 대표를 할 수 있어요? 네, 대표는 원래 할 수 있어요. 경고 나오면. 아니 다만 경고 그걸 내용이 지금 내가 읽어줬잖아. 내용을 당 대표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 근데 대표를 해? 그거 웃기잖아요. 뭐 의미예요 이 사람이 진짜. 논리적 그게 말이 돼요? 내가 보기엔 당원권 정지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몇 개월, 1개월이냐 6개월이냐 몇 개월이냐 이거 차이죠. 말하자면. 안 그럴 수도 있다니까. 경고는 아닐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 그럼 정무적 판단으로 아무런 경고도 안 하고 아무런 징계도 안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아주 그래요? 적지만, 아주 그래요? 적지만. 오히려 당 대표를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날까 봐. 지금도 불란스러운데 뭘 또? 이거는 이거 나중에 진짜 징계 나오면요. 이준석 이거에 한 100배 할 거예요. 지금보다 인석이 보복할 거다. 보복이란 표현보다 반발할 거다. 뭔 보복을 해요. 반발. 근데 언론에 나와서 이제 막 윤핵관이 어쩌고 저쩌고 선거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네, 지정란님께서 예. 완전 영봉만담입니다. 영희 진봉만담. 야, 이씨, 나를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구나. 누가 누구를 떨어뜨리는 거야 지금? 됐어요. 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오늘 자기 CCTV 틀겠다 맞아요. 했잖아. 그랬죠. 그거는 뭐가 뭐 실체가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뭐 윤석이 뭐 틀라면 틀어라 이러잖아요 지금. 호텔 간 건 이미 인정했어요. 자기 그렇죠. 간다고 그랬다 예, 거기. 예. 이게 중요한 건 뭐 어떤 여성이 뭐 들어가는 장면이 있더라도 시차가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팔짱 끼고 없잖아요. 들어간 거 아니면 좀.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애매해요. 같이 들어가지 않는 화면이 아니면 어디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로 쓰기가 우리 상당히 어려울 수 PD님이 있어요. 그만 얘기하래요. 아, 왜요? 이런 얘기 불편한가 봐요. 아, 가로세로 그래요? 연구소가 우리를 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봐요. 아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러면. 저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요? 내가 살려준 거네. 뭘 살려줘. 김철구 정보실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물론 김철구 실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말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사실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또 우리 최진모 교수님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시끄럽게 굴 것이 뻔하고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적은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럼 최근에 일반적인 가능성 얘기하지 뭐. 일반적 아주 가능성은 적은 징계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고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쪽이 좀 야 알겠습니다. 그만해라 좀 말릴 수도 있잖아. 자, 좋아요. 그럼 민주당 얘기해 봅시다. 민주당 얘기하면 고소는 안 들어오겠지. 맨날 요즘에 우리 최진문 교수님이 고소 한두 번 당하더니 네, 사람이 이제 무서워 새가슴이 죽겠어요. 돼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무서워 지금. 죽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안 그랬는데 요즘에 좀 찌그러든 발언들을 많이 해.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성희롱성 발언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에요.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세죠. 근데 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뭐가 세냐, 더 해야 된다, 사과도 빨리 해라,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왜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 그만둔 지 얼마 됐다고 자꾸 뭘 올리시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그러니까. 가만 좀 계시면 좋겠어요. 아니 불난데 부채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몸담고 있어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하셨어요. 대표 역할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 당에 대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불 더 키우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애정어린 충고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정말 애정어린 충고입니까?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괴롭히는 충고다? 상체에 소금 뿌리는 거지, 지금. 상체에 소금 뿌린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누가 봐도 중징계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과한 징계예요. 그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그 민주당도 정무적 판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무적 판단으로 인정하고 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분한테는 상당히 무거운 징계예요. 그 맞아요. 사안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과하라 그러고 뭐 하라고 그리고 그러고. 아니 징계하기 전에 뭐 징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윤리심판원에 압력 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만히 조용히 계셨으면 박 전 좋겠다.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다. 최고위원 내지는 당대표다. 얘기하던데 그럴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본 자유죠, 그거는. 뭐 그건 자유지만 되고 안 되고는 또 그 당원의 몫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뭘 자, 그냥 끊는 거야? 네, 끊어버릴 거예요. 뭐 하나마나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 노영애 뉴스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딴 얘기 물어볼게요. 또? 왜 그래요, 진짜. 좀 진정하시고요. 제가 질문하는데 귀를 쫑긋 들어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초청 5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제 그때부터 상세하게 돌아보셨나 봐요. 야, 내가 용산으로 간다고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게 농담이라고 합니다만은 나는 농담 속에 다 뼈가 있는 진담이라 생각해. 게다가 김건희 여사한테 청와대 안 보여주고 잘했다. 봤으면 용산 안 간다 그랬을 것이다. 청와대 들어간다 그랬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 중간에 그만뒀어야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국민적 그 논란의 소모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예하부대는 아직도 이동 중이에요. 국방부 옮기고 나서 국방부 자리가 연쇄적으로 없어서? 계속 있을 수가 옮기는 없어서? 거잖아요. 네. 합참도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건물 안 지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임시 거처에 있다고요. 아니 본인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말 듣지도 않더니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뭘 또 거기 그냥 근무할 거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예산이 국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습니까? 수여가 약간 됐습니까? 장난하는 느낌이 좀 나긴 났어요. 아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본인이 결정해서 세금 그렇게 많이 투여를 했죠. 네. 그다음에 국방부나 합창이 이동해야 되는 상황까지 일어났죠. 네. 국가 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생긴다는 불안감도 있었죠. 네. 이 모든 일을 자초한 분이 이제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 지금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 또는
경제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도자는 한번 결정한 거를 그냥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본인이 뭔가 좀 잘못했나? 좀 후회스럽나? 저렇게 할 걸 그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들은 더 불안해잖아요. 이분 너무 밀어붙이시네. 너무 밀어붙인다. 이분이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그냥 계속 고야. 넘어와? 계속 넘어와? 뭐 말만 하면 잘 넘어와? 너무 나 유도신문 진짜 잘하는데 증인신문 같은 거 잘해가지고 이게 재판적이에요, 이거 지금? 나 재판 잘해요. 자, 좋아요. 자, 이 얘기 때문에 PD가 자꾸 뭘 하나 보지? 그만하라고. 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네.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기록물을 내놔라 이걸 열람을 요구했고요. 야당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SI 정보 특별 취급 첩보를 내놔라 이렇게 역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당에서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당신들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국방부 당시 그 비공개 회의록 그거라도 먼저 공개해봐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월북 의사가 있냐 없냐예요. 그것만 밝히면 돼요. 그게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까지 갔어요, 지금. 네. 그게 월북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SI 정보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SI 정보 처음에는요 국민의힘이 SI 정보 공개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SI 정보에 미국 것도 관련됐어 못한대요. 그러니까요 한미가 같이 허용을 해줘야 돼요. 미국도 동의를 해줘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의 의도는 뭐겠어요? 결국은 전 정부가 북한의 눈치 봐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걸 가지고서 그 공무원 그분이 월북 의사가 없었는데 월북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해경도 웃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해경이 첫 번째 발표했을 때 문재인이 2020년대 발표했을 때는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그렇죠. 해경은 그렇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렇죠.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경 조사해야 돼요, 저는. 근데 어제 JTBC 기사 중에 하나 나온 게 보도 나온 거 중에 하나가 지금 구명조끼가 중요한데 구명조끼를 입고 가서 월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근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JTBC에 나온 기사는 처음에 수사를 했을 때 해경에서는 구명조끼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월북 의사가 아니라 그냥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갑자기 구명조끼 입고 글로 갔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또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보도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 네. 그 감청을 했다잖아요. 북한군끼리 감청한 내용 중에 북한 표현으로 월북 의사가 있다. 있었다. 네. 그런 얘기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요. 그 정보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 SI라고 하는 이 고급 정보인 것이고 네. 이 정보를 국회에 와서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아무 반론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기호 의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맞네 이런 삼성 장군이었죠. 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발언한 내용이 인터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이걸 다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대체. 이게 타이밍상 이런 전략을 사용한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좀 좋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 어렵죠. 대통령 지지율 낮죠. 이걸 이슈로 덮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자꾸 강조해서 문제를 받고 발생시키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 예전에 3S 정책이라고 하세요? 그거랑 똑같죠. 네, 네, 그거하고 당연하죠. 똑같다고 봐요, 섹스, 저는. 스포츠 뭐 어쩌고저쩌고.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텐데 어쨌든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덮는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이 안 좋은 상황을 좀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든다는 계속해서 거죠. 성공한 듯한 느낌이 드니까 계속해서 또다시 예전에 뭐 북한 관련된 이슈 있었던 거를 또 막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좀 줄줄줄줄. 그러니까 SI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가 기록물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되는 순간요 정보 라인이 다 죽어요. 그렇군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알겠어요.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아무도. 마지막 이거 하나만 벌써 30초, 시간이 다 됐어요? 30초 안에. 30초? 예. 자, 행안부가 경찰국을 결국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그런 규칙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경찰 난리 났습니다. 네.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이거 괜찮으세요?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게다가 치안 정감에 대한 인사 발표해놓고 또 막 다 뒤집어 버렸어요. 바꿨어요. 이런 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무슨 일이 벌어지 제가 내부적으로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화를 내요. 근데 아니 화가 조용히 나지 해봐요. 않아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잖아요. 네, 네, 대통령의 참모가 경찰을 통제한다? 그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네. 그 현 정부에 대한 뭐 부패 알겠어요.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뭘 알겠어요? 말이 끝나고 나서 그런 그 수사를 하겠냐고 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배포의 쪽에서 하면 되니까. 뒤에 나오는군요. 예, 예. 저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이 검찰, 경찰을 다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요. 우린 그렇게 보인다. 예. 이건 분명히 최지민 교수님 이름 아니 이름을 얘기한 노영이와 거예요. 함께 생각한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다 합의하고 들어온 내용입니다. 정말 완전히 정말 모르는 내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일단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최지민 교수님을 계속해서 앞으로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